시나몬 커피에 대해서 시나몬 향이 왜 나는지도 몰라요. 시나몬 향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농장들이 몰라요. 근데 시나몬 향만 나면은 3배를 받는데요. 실제로 이건 가양을 한 거예요. 원래 가격보다 3배를 받으니까. 잘못됐잖아요. 제 의견이 아니라 잘못되고 있어요. 사실 저 앞에 첫 마디가 저의 시연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뭐가 진짜 근원적인 의미인가, 스페셜티 커피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심사위원들한테 스페셜티 커피가 뭘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지금 스페셜티 커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시연의 주제에 대해서 말했을 때 조금 위험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 이 주제를 생각했던 거는 한 3, 4년 전에 브라질을 갔었을 때 체리의 펄프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근데 날씨 더운 곳에서 체리들이 쌓여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발효가 되겠죠. 수분이 있고 영양소가 있으니까. 그 냄새가 상당히 역하단 말이에요. 어느 농장에 갔더니 하나의 커피를 깔아줬는데 너무 심하게 그 향이랑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저는 오히려 물어봤어요. 너는 이 향이 진짜 좋아? 그리고 귀국했었을 때는 대부분의 커피에서 그 향들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발효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발효 커피를 싫어한다 혹은 과일 향이 나는 것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발효라는 부분은 사실 뮤실리지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워시드에도 발효가 들어가고 내추럴에도 발효가 들어가요. 문제는 그 발효를 얼마만큼 끌어가는가예요. 그 발효를 끌어갔을 때 나오는 발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향미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티피카, 버번 혹은 파카마라의 그런 생두적인 느낌을 유지시켜 주느냐, 그거에 대한 반문이에요. 물론 CM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완성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새로운 그런 프로세싱 카테고리 안에서. 근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산업이 아나에어로빅이라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아나에어로빅이 실제로는 엄청나게 허술해요. 커피를 물에 잠가놓거나 혹은 물에 잠가두지 않아도 커피는 수분이 있어요. 과일이니까요. 그거가 열에 의해서 당연히 작용이 일어나는 게 그게 발효인데, 그거를 단순히 플라스틱 통 안에다가 비닐 안에다 집어넣고 묶어놔요. 그게 아나에어로빅이에요. 우리가 포비하고 있는.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는 원래 생두와 그리고 때루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쪽으로 계속 발전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생두를 쓰든 어떤 때루아를 거치든 다 똑같은 향이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전에 헤이즐넛을 엄청 욕했어요. 헤이즐넛이 가공하는 방식은 안 좋은 콩을 가지고 생두로 만든 상태에서 공장화해서 향을 첨가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헤이즐넛 커피는 굉장히 헤이즐넛 향이 강해요. 그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했거든요. 불과 15년 전만 해도. 강한 향이 나서 처음에 신기한 것까지는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이게 커피로까지 스페셜티 커피라고 생각하기에는 다른 커피로도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 국내에서 커피 생산해서 발효시키면 그 커피 돼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향이 똑같이 나는 커피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다들 아시니까 엘파라이소 같은 경우는 안에 맛은 별로 없어요. 맛은 산미조차 고급 산미다 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겉에 도는 향이 너무 리치랑 똑같고 너무 장미랑 똑같단 말이죠. 근데 커피의 향미가 실제로 우리가 오렌지라고 말하지만 그게 오렌지와 가깝다지, 얘가 어떤 네이블 오렌지, 어떤 오렌지와 정확한 향미 노트가 분자가 같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똑같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일단 그 농장에서는 가공됐을 당시에 어떻게 가공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접근을 우리한테 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그걸 되게 소비를 하고 있는데, 신기한 게 맛있는 건지 신기한 게 고품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신기한 게 스페셜티 커피인 건지, 여기서 변질되면은 우리 된장찌개 커피도 먹을 수 있어요.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시연 끝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로 나오는 전통 가공 이외의 것들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미 하나의 장르로서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이럴 때일수록 더 본질을 잊지 말아야지 변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내추럴도 좋아하고 아나에어로빅 뭐 어떤 커피든 간에 그 때루아와 이제 생두 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유지시켜주면서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을 과연 누가 싫어할까요? 다만 우리는 변질을 경계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그 소개를 해줄 때도 그 사람들, 소개받는 사람들은 커피에서 로즈마리가 나네, 커피에서 똑같이 나네 로즈마리가, 스페셜티 커피가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스페셜티 샵을 하고 스페셜티 생두를 쓰고 스페셜티 그 향미들을 소개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주관적인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지, 혹은 단순히 그냥 게이샤니까 비싼 거니까 가공 방법 이름 기니까 이렇게 선택되어지면 안 된다고 봐요. 더 이상 이제 대회 안에서도 가공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보거든요. 제 채널에는 커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홈카페, 네. 집에서
이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 혹은 막 입문하신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어디까지가 과한 거고 어디까지가 좀 이런 본질을 지키면서 가는 건지 바리스타님께서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이제 홈카페 분들에게 어느 선까지라고 말씀을 제 기준에서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맛이 별론데 이 향은 너무 똑같아. 너무 강하게. 보통 이제 산미의 품질이랑 이 플레이버랑 같이 가요. 그런 과실주 발효의 향이나 뭐 깻잎이라고도 하고 춘장이라고도 하고 하는 부분의 향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죠. 왜냐면은 그 향은 발효해서 만들어진 향이에요. 생두는 그런 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때로와도 그런 향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발효해서 만들어진 향이니까 그 향이 똑같이 다른 나라 커피에서도 다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공을 시키면. 그거를 데일리로 먹으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좋은가에 대해서도 좀 의심도 해보고, 생각보다 이게 쉽다고 느껴진 게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처음으로 3주 전쯤에 이제 커피를 직접 내려드렸어요. 이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만들어드리고 여러 가지를 내려드렸는데 이런 과발효 커피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그냥 느끼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너무 강한데? 라고. 사실 시나몬이 제일 재밌는데 시나몬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은 시나몬 향이 왜 나는지도 몰라요. 시나몬 향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농장들이 몰라요. 근데 시나몬 향만 나면은 3배를 받는데, 그래가지고 시나몬 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어요. 시나몬 향을 넣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가양을 한 거예요. 시나몬 향만 나면 원래 가격보다 3배를 받으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냥 제 의견이 아니라 잘못되고 있어요. 시나몬 향이 뭐예요? 생두에서 나는 거예요? 아니면 때로와에서 나는 거예요? 다만 그 향이 재밌긴 해요. 그래서 그 향의 그 재밌는 부분을 또 하나의 그런 느낌으로 표현해서 이제 나타내 주신다면 이제 거기까지 뭐 맞다 틀리다를 생각할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걸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바리스타가 스페셜티 커피라고 비싸게 내놓는 그 커피가 당연하지 않다고도 한번 의심해 볼 만한 생각을 하셔야 더 미각적인 스펙트럼이 높아진다고 봐요.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부정할까, 그건 개인의 몫이에요. 다만 그런 어떤 경각심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요리사가 재료를 무작정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커피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뭔가 우리가 헷갈리고 뭔가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뭔가 제가 업계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 같고 이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소고기라고 쳐요. 이제 뭐 좋은 등급이 있고 낮은 등급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전부 다 트러플 오일을 바른다고 쳐요. 우리는 거기서 등급을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육즙에서 나오는 어떤 고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풍미보다는 개 위를 덮고 있는 그런 트러플 오일의 강한 향만을 소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 좋은 고기를 스테이크로 구워서 이 품질을 느끼고 싶은 건데 이렇게 트러플을 다 바르면 본질적인 걸 가리는 상태, 이 부분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자기 돈이 나가니까요. 그리고 이 업계에서 프로들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80점 이상의 커피가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는 진짜 잘못된 얘기예요.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강배점 커피는 다 잘못된 커피고 이탈리아 커피도 다 스페셜티 커피가 아니에요. 스페셜티 커피는 커피에 대한 품질을 끌어올려주고 커피에 대한 맛과 향미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사람과 재료와 그 환경에 대한 것들이 스페셜티 한 거지, 무조건 우리는 80점 이상 커피 쓰니까 우리가 최고 뭐 이런 듯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 커피들이 막 범람하고 있는 이 시점에 나는 어디까지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생각을 할 거면 내가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커피가 왜 스페셜티 커피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쯤 한 번쯤 우리는 정리를 하고 정의를 내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많거든요. 스페셜티 커피가 너무 많아요. 가격이 정해지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커피를 얼만큼 노고를 들여서 재배했는가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느냐 마느냐로도 또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커피를 정말 품질이 좋게 재배하지 않았더라도 설령 고객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 없다. 그냥 우리는 이 커피가 맛있다, 좀 특별하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걸 먹고 싶다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자, 그 발효가 나는 커피에 대해서 누가 스페셜티 커피라고 권했나요? 저희가 권했잖아요. 이거 비싸니까 스페셜티 커피라고 권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비싸게 사 먹은 소비자들이 있는 거고, 소비자들이 계속 와서 저 이 발효가 강한 커피를 주세요라고 정말 해서 수요가 느는 걸까요? 이것도 좀 되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계분들한테도 말한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스페셜티 커피라고 생각한다 하시면 네, 그것까지 파시면 되는 거고, 그 선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작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네.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휩쓸려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스페셜티 커피라는 시장이 굉장히 작거든요. 2세대 커피보다. 스타벅스가 뭐 1조를 벌든 2조를 벌든 저희한테 너무나 먼 얘기예요. 아직도. 향후 이제 앞으로 10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 자체를 잘 만들어주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10년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산미라는 부분을 잘못 받아들였을 때 식초가 센지 커피가 산미가 센지 이렇게 잘못 나갔을 때처럼 일반 분들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게 우리 스스로도 잘 전달을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노트를 말했을 때 이제 노트를 느끼게 하게끔 하는, 제가 시나몬 커피를 가지고 시나몬이라고 말했는데 100명이면 100 다 시나몬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너무 뚜렷하니까. 너무 뚜렷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꾸만 대회에 쓰이는 건데, 왜냐면 대회에서 이제 노트가 제가 말한 거랑 심사위원들이 느낀 거랑 일치하면은 가산점이 올라가니까 자꾸만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좋다 틀리다 뭐가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다 어느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중간에 과정인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떻게 말할 건 아니지만 그냥 현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씩 생각해보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결국에는 이 산업이라는 거는 큰 흐름이고 제일 큰 흐름이고, 거기서 개개인의 매장이 하나의 어떤 물줄기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모두 커피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좀 더 긍정적인 방향과 정답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중간 과정에 우리는 있는 거고 어떤 하나의 과도기를 넘어가고 있는 거고,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보다 지금 단순히 2년 정도 더 지났을 뿐인데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먼저 되게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그게 왜? 야, 난 이런 향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현영아 너 왜 이렇게 싫어해? 이런 얘기가 훨씬 많았어요. 오히려 그거 특이하고 더 뚜렷한 노트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한 반발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그것보다도 더 먼저 어떻게 생각하냐고도 많이 물어보고 자기도 이질감을 느낀다고 말을 하는 바리스타도 많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추럴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추럴이든 워시드든 자연이 만들어낸 선물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놓고 인간이 거기서 이제 손을 댔을 때 새로운 포인트들을 더해줄 수 있는 부분. 근데 인간이 만든 것들이 자연이 만든 걸 다 덮어버리는 순간 이제 우리는 네. 구독자분께서 채팅으로 내추럴이냐 로이더냐의 차이인가라고 말씀하시네요.